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이번 한 주 역시도 이란 전쟁 관련 이슈가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뭔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이 와중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기사예요.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짓는데 750조나 쏟아붓는다. 일각에서는 빅테크들의 AI 및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때 손정희 회장은 투자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그쪽으로 몰리면 거기에 분명히 또 수혜주가 있을 거고 그동안에 주목받았던 회사 외에 어떤 회사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어요. 특히 이 바닥에서 일장이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기사가 나왔었고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엔비디아가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는지 엔비디아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지 그동안에 제가 스크랩했던 기사들을 쫙 모아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헤드라인만 보면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 베팅해서 추론칩 만드는 그룹을 샀다. 반도체 설계회사 시놉시스에 3조 원 투자했다. 여기 루멘텀은 광통신 관련 회사죠. 이 회사에도 투자를 했다. 얼마 전에는 이 추론칩을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했다. 그리고 GPU 넘어 CPU도 장악하려고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메인 기사들이었어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리서치를 해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CPU를 만드는 회사죠. 이 GPU라는 게 결국 연산에 필요한 반도체고 AI를 학습시킬 때 특히 많이 들어가는 이 반도체로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인들의 GPU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산업에 있는 모든 회사가 AI를 학습시키고 연산을 무지막지하게 하도록 만들면 GPU는 당연히 팔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GPU를 팔기 위해서 전 산업에 걸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업체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야, 그냥 와서 우리가 플랫폼 줄 테니까 여기서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결국은 GPU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출시했던 플랫폼에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많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서버, 컴퓨팅 기반의 플랫폼, 바이오 쪽, 신약 개발 쪽, 이쪽의 플랫폼, 자율주행, 전기차, 엣지 AI, 소비자, 클라우드, 심지어는 피지컬 AI 쪽 엄청나게 다양한 영역의 플랫폼이 그동안에 출시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개수를 보니까 여기 제가 조사한 것만 24개나 돼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핫한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의 플랫폼을 출시해서 업체들이 이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그 뒤에서는 GPU를 계속 파는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거죠. 엔비디아가 이런 전략을 추구해 왔을 때 빅테크들에서 갑자기 초론칩을 출시하기 시작하죠. 구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TPU를 출시했었잖아요. 메타도 자기네들 칩 출시하고 아마존도 자기네들 TPU를 출시했는데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시놉시스에 3조 원을 투자했던 요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설계해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본인들이 설계는 할 수 있겠지만 만들 때는 파운드리 회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나 인텔 그리고 TSMC 같은 회사들. 이때 빅테크가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산에 필요한 재설계를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시놉시스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 니네 추론칩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결국은 파운드리에 의뢰를 해야 될 텐데 파운드리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시놉시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놉시스에 투자해서 너네들 목을 잡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설계 회사를 통해서 목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이 추론치까지 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광통신 쪽에도 루멘텀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서버 렉이 이렇게 있고 이 렉을 연결하거나 이 서버 간에 연결할 때 대부분 구리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슬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다 보니 부하가 걸려서 발열이 심해지고 데이터 속도에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광통신 쪽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광통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회사 말고도 광통신 쪽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에 주목을 못 받는 회사들도 많고. 광통신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쪽이 CPU죠. 사실 GPU에 비해서 CPU가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CPU가 주목을 받느냐. GPU가 결국은 데이터를 연산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잖아요. 지금 GPU 속도가 엄청 빨라서 데이터 연산 속도는 무지막지하게 빨라졌는데 GPU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CPU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데이터를 넘겨주는 속도가 연산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답답하니까 그냥 내가 직접 CPU 만들련다. 지금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엣지 AI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엣지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추론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PU도 필요하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도 장악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돌발 변수가 하나 발생됐죠.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예요. 반도체 설계 1등 ARM도 AI용 자체 칩 출시한다. 그동안에 CPU 만드는 회사도 많았으니까 이 ARM에서 반도체 CPU 출시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ARM의 대주주가 손정희 회장이에요.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그동안에 자신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AI 요쪽 관련된 반도체 회사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짓겠다. 750조 투자해서.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경쟁자가 삼성전자, 인텔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느닷없이 손정희 회장이 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ARM이 서버용 반도체, AI용 반도체, 이 CPU를 만들기 시작한다. 요게 생각보다는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저전력 CPU 만들 때 대부분 ARM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ARM의 반도체를 또 TSMC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향후 주식 투자를 할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가 광통신 쪽. 이쪽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광통신 이쪽 영역이 무지하게 넓어요. 광통신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코닝 같은 회사죠. 그 다음에 광통신 모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광통신 모듈을 반도체 내로 기판 위에 내재화시키는 또 이런 작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반도체 기판에 내재화했을 때 이제는 반도체 기판에서 또 발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체들 중에 아직 시장에 주목도 못 받고 주가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조금만 찾아봐도.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각자 조금 리서치를 해보시면 보석 같은 회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CPU 쪽인 것 같아요. 저전력 AI용 CPU. 아까 봤던 ARM. 저는 지금 이 ARM에 지난주부터 살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이쪽 영역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이쪽에 있는 대표주자 ARM에 투자를 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동안에 데이터 센터 AI 뭐 걸렸다 하면 모든 산업이 다 올랐잖아요. GPU 떴고 스토리지 산업 떴고 메모리 산업 떴고 대충 봐도 지금 남은 거 이제 CPU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단순 논리로 봐도 CPU 이제 차례가 온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광통신 쪽 이미 시장에 관심을 많았던 루멘텀이나 셀레스티카 이런 업체들 말고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이런 업체들의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저전력 AI용 CPU 쪽, 특히 ARM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